사람을 깊이 이해하려면 말이나 업적보다도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를 살펴야 한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 속에서 인간의 본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상의 작은 장면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태도는 꾸며내기 어렵습니다. 한 끼 밥을 먹는 순간은 누구나 경계심을 내려놓고 무심히 행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품격과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접시에 음식을 담는 방식, 숟가락을 드는 순서, 함께한 사람을 살피는 눈길, 작은 인사와 같은 몸짓이 모두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자기 목만 챙기며 타인의 상황에는 무심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말없이 남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거나 물잔을 먼저 채워줍니다. 이런 행동은 억지로 흉내 내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이 굳어진 결과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살아온 태도가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이렇듯 식사 시간은 관계의 거울이 됩니다. 작은 자리에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공동체 속에서도 결국 같은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순간에도 타인을 존중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사회 속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팝상머리는 단순한 예절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철학이 드러나는 무대인 셈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꾸미는 말이나 화려한 명함은 한순간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두고 기억되는 것은 무심히 드러난 태도입니다. 음식 앞에서 드러나는 습관은 상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는 행동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큰 일에서의 화려한 언행보다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진짜 인품을 가늠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런 점입니다. 그는 자신만을 먼저 챙기는가? 아니면 옆 사람을 배려하는가?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작은 순간에 드러난 모습은 그 사람의 말보다 더 신뢰할 만합니다. 이런 점에서 식사 자리에서의 태도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그 사람의 인생관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팝상머리에 드러나는 본성은 꾸며낼 수 없는 삶의 총합입니다. 남을 위해 숟가락을 먼저 내밀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존중받고,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가까운 자리에서조차 신뢰를 잃습니다. 한 끼 식사라는 짧은 순간이지만 그 속에 담긴 태도가 사람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는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보면 의외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성격이나 관계의 본질이 불과 한 끼의 식사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작은 행동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의 평가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담을 때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자기 접시에만 가득 담습니다. 누가 아직 젓가락도 들지 않았는지, 남은 양이 부족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모습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식습관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이 반복될수록 동료들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늘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서서히 신뢰가 깎여 나갑니다. 겉으로는 협력적이고 배려하는 듯 보여도 일상의 습관에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결국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입니다. 반찬을 덜어낼 때도 옆 사람 접시에 조금씩 나눠주고 물병이 비어있으면 말없이 채워 넣습니다. 자신의 접시는 늘 가장 나중에 채워지고 본인은 그저 자연스럽게 행동할 뿐 특별히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더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그 작은 배려 하나가 동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함께 있으면 편하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고, 그 평판은 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쌓인 습관 덕분에 더욱 단단해집니다. 직장에서의 평판은 단순히 업무 능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체 생활이 많은 직장에서는 식사 자리처럼 사소한 순간이 오히려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밥을 먹는 것, 혹은 음식을 고르게 나누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평가를 좌우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나 거칠애가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입니다. 작은 습관에서 묻어나는 진심은 억지로 꾸밀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직장 동료들은 업무 성과보다도 이런 생활 속 모습을 통해 서로를 기억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팝상머리에서의 태도는 단순히 예절의 차원을 넘어 그 사람의 인간관계 전체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확실한 기준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속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습관 속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게 마련입니다. 이 점에서 식사 자리, 즉 팝상머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 끼의 식사 속에는 단순한 먹고 마시는 행위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앞의 음식만 신경 쓰고 또 다른 이는 주변 사람의 그릇을 먼저 챙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예절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가정에서는 오래전부터 팝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뒤 식사를 시작하라는 가르침, 함께 앉은 사람을 배려하며 먹으라는 지침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작은 훈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태도를 몸에 익힌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려한 말이나 큰 업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 남는 것은 오히려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물컵을 먼저 채워주는 손길, 음식이 고르게 나눠지도록 배려하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기억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런 장면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는 인상을 남기며 결국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단단히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습관처럼 드러나는 무심한 행동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조차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는 일상에서의 진짜 성품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겸손한 척, 친절한 척해도 팝상에서 드러나는 작은 무례함은 오래 기억되고 결국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팝상머리 교육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젓가락을 어떻게 들고 숟가락을 어디에 두는지를 배우는 예절 훈련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길러주는 지혜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곧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팝상머리에서 드러나는 행동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아도 상대가 불편할 만큼 자기만 챙기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진심은 이미 드러난 셈입니다. 결국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이 아니라 무심히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팝상머리 교육이 강조하는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남보다 먼저 먹지 않는 절제, 작은 반찬 하나라도 나누려는 배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행동이며 그 중에서도 일상의 작은 습관이야말로 한 사람의 품격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과 변화를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누구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누구는 알게 모르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화려한 말솜씨보다 남을 대하는 작은 태도에서 갈립니다. 어느 모임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본인 자랑이나 경험담으로 끊임없이 중심을 차지하려 했지요. 다른 이들이 입을 열어도 금세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태도 속에 담긴 자기중심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대화는 균형을 잃고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지며 함께 있던 이들의 마음은 지쳐갑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사소한 자리에 스며드는 순간 이미 신뢰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곤 합니다. 반대로 비슷한 자리에서 만난 어떤 이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후 조용히 반응하며 식탁 위 음식을 함께 나누는 세심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억지로 꾸민 듯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 밴 배려였기에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신뢰가 싹텄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억 속에 남은 것은 화려한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였습니다. 이렇듯 같은 식사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분위기를 흐리고 또 누군가는 따뜻한 울림을 남깁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남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대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혼자만의 무대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고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자기만 드러내려는 태도는 결국 고립을 불러옵니다.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모임을 경험합니다. 그 자리마다 사람의 본성이 무심코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말을 하더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허점이 보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신뢰를 만들고 작은 무시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가 아니라 함께 있는 이들이 얼마나 편안함을 느꼈는가입니다. 그 평안함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기술이나 말재주가 인간관계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습관과 태도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팝상머리에서 상대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 음식 한 숟가락을 나누는 행동은 말보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것이 쌓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결국 사람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사람의 인격은 거창한 순간보다는 사소한 일상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인품을 증명하려면 큰 결단이나 위대한 업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일상에서 보여주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드러나는 태도는 꾸며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한두 번은 의도적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반복되는 순간마다 동일하게 드러나는 패턴은 결국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남을 먼저 살피는 사람은 타인의 필요를 본능적으로 고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먼저라는 생각보다 함께라는 가치를 앞세우며 자연스러운 배려로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기 목만 챙기는 이들은 의도치 않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맙니다. 본인은 그 사실을 크게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변은 그의 행동을 기억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된다. 결국 무심한 습관 하나가 인간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습관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반복되지만 그것이 모여 성격을 형성하고 나아가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학문과 철학에서 오래전부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격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품격은 꾸며내는 순간이 아니라 무심한 순간에서 증명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할 때도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성과보다 사소한 행동을 더 눈여겨봅니다. 작은 예절을 지키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특히 밥상머리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존중하는 방식, 욕망을 절제하는 힘,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식사 태도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무대와도 같습니다. 이렇듯 습관은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태도는 결국 무심한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품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먼저 작은 습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는 것, 남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것, 함께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소한 배려들. 이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성취나 특별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무심코 반복되는 태도 속에서 형성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쌓여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삶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다짐보다 작은 습관 하나부터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은 인격을 완성하고 타인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품격은 거대한 사건이나 업적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순간과 작은 행동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 전통에서는 일상적인 예절과 행동을 단순한 형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예절을 지키는 습관이야말로 한 사람의 내면을 단련하고 나아가 더 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사려 깊음과 절제는 곧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성격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과 습관의 축적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 번의 행동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모여 결국 삶의 길을 결정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말은 곧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보이는 태도조차도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에서도 작은 습관의 중요성은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가 인연과 업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심히 내뱉은 말, 별 생각 없이 취한 행동 하나가 시간이 지나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때문에 작은 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식사라는 일상적 장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는 손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마디가 결국 선한 업으로 쌓여 자신과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남깁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무례한 습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를 해치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일상에서의 예절을 매우 중시했으며 특히 식사 자리에서의 태도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중요한 장으로 여겼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감사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매너를 넘어 신앙적 행위로 이해되었습니다. 결국 식탁 위에서 드러나는 마음가짐이 곧 신 앞에서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철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태어났지만 공통적으로 작은 습관이 곧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습관은 꾸며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말이나 겉모습과 달리 반복된 일상적 행동은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며 진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바로 이 점이 많은 사상가들이 사소한 순간을 주목한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남을 챙기고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욕심을 절제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작은 배려와 예의가 쌓여 신뢰와 존중이라는 자산을 만들고 반대로 무심한 습관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동서양의 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한 이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곤 합니다. 하나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에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고 일상에서는 습관이 무심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모두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식사라는 행위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식사 자리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배려, 자기 절제와 사회적 조화가 한꺼번에 요구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적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사람의 무의식적 습관에 주목해왔습니다.
말은 순간적으로 꾸밀 수 있고 표정은 연습을 통해 가릴 수 있지만 습관화된 행동만큼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예컨대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자기 그릇만 먼저 챙기는 사람은 다른 장면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작은 반찬 하나라도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나누는 일이라면 공동체 안에서의 행동 역시 신뢰를 얻을 확률이 큽니다.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심한 반복에서 드러나는 패턴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곧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토대가 됩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낯선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상황을 설정해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은 그들이 음식을 나누는 방식, 대화를 주고받는 태도, 종업원에게 보이는 말투 등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주변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낯선 상황에서도 협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자기 목만 우선시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짧은 한 끼의 장면이 인간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상담 심리 분야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됩니다. 상담가들은 내담자의 언어보다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습관을 더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몸에 밴 습관은 본심을 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야말로 이런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다루는지, 타인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지, 혹은 단순히 배고픔만 채우려 하는지 등은 말 한마디 없이도 충분히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 평가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부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짧은 인터뷰로는 드러나지 않는 성품을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서 후보자가 종업원에게 건네는 태도, 테이블 매너, 대화의 균형 감각을 보면 그가 조직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사 태도는 단순한 예절의 차원을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적 신뢰를 예측하는 강력한 척도가 됩니다. 결국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보라. 그리고 그 행동이 무심히 드러나는 일상적 순간, 특히 식사 자리 같은 곳에서 가장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다. 작은 젓가락질과 한마디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언행이나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심히 드러나는 작은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팝 쌍머리에서 보이는 모습이 인격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삶의 방향성과 인간관계의 깊이가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쌓여 결국 그 사람의 평판과 신뢰를 결정짓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간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덜어줄 때의 사소한 손길, 종업원에게 건네는 감사 인사, 식사 도중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 등은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꾸며낸 가식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결국 습관처럼 배어나오는 행동이 본질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습관에서 인상을 받곤 합니다. 예의 바른 말 한마디보다 물을 따라주거나 남의 접시를 먼저 챙겨주는 행동에서 더 큰 따뜻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늘 자기만 챙기는 사람에게서는 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인간관계는 거창한 이벤트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복된 순간들의 총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남기고 있는가? 의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습관들이 나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 습관이 배려와 존중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말로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대신 몸에 밴 행동이야말로 타인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팝 쌍머리의 태도는 단순히 식사 예절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축소판입니다. 작은 순간에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곧 관계의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자리에서조차 자기 욕심을 우선시한다면 더 큰 무대에서도
같은 모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태도를 단순히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느낀 아쉬움은 결국 내 행동을 성찰하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나도 무심코 먼저 수저를 들고 있지는 않은지, 남이 덜 불편하도록 작은 배려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결국 품격 있는 인간관계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일상 속에서 배려와 존중을 습관처럼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의 태도를 보여주고 그 태도가 곧 나라는 사람의 전체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언젠가 나를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이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